부채에 대한 우려는 박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네. 저는 우리 경제가 부채 위기를 겪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겪었던 부채 위기와는 굉장히 다를 걸로 봅니다. 과거에 겪었던 우리나라의 부채 위기가 펑 하고 터지는 식의 위기였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자기 대출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네. 그러한 그 기관들이 늘어나고 대출금을 회수하고 뭐 집값이 하락하거나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네. 정부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참여하는 이런 정부 자문회의 같은 쪽에서도 그런 결과도 듣고 저희도 해보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도 웬만큼 주택가격이 빠지거나 웬만큼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금융기관들 건전성 유지가 될 걸로 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돈을 빌려준 쪽은 저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돈을 빌려간 가게 쪽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부채 문제는 사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이 대출도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소득이 많고 신용 등급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사이즈를 보면 사실은 고소득층이나 신용 등급이 상위이신 분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많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게 진짜 가계부채 위기인가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의 사이즈는 작은데 한 분 한 분이 빌리신 금액은 적은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 계층이 있어요. 네. 소득 중하위 계층이죠. 특히나 소득 하위 계층. 근데 이런 분들이 빚을 많이 못 갚는다고 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질 거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려워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부채이기 때문에 자살이나 이혼이나 아니면 아이를 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경제적인 현상인가 사회적인 현상인가? 예. 그래서 어쩌면은 그 양상이나 네. 해법이 과거에 저희가 겪었던 부채 위기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경제적인 미치는 함의는 또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소득이 많고 뭐 재산이 많고 대출금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하루에 5끼 드시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이 적다고 해서 이분들이 쓸 돈 안 쓰시거나 그렇다고 하루에 뭐 2끼만 드시거나 이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국가 경제 전체 특히 내수 소비 시장,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소비 시장과 관련을 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소득 중하위 계층의 많은 분들이 악영향을 받는 상황이 소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자영업자 상황에는. 그러면은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왜 펑하고 터지는 식의 위로 말씀드리냐면 명확해요. 몇 월 며칠 날 부채위기가 터졌고 어떤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졌고 금리가 급등했고 뭐 이런 게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부채위기가 터졌나? 근데 이상하게 뭐 언론이나 뉴스의 사회면에서는 자살, 이혼 막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도 언젠가는 뭐 완화되겠죠. 뭐 경제 침체 시기도 지나가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떨어진 것 같고 경제 반등의 강도는 약한 것 같고 이게 뭐지?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체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제가 예상하는 부채 위기는 뭐냐면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이 빚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는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많은 가계의 어깨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제 우리는 악성 부채 비중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 문제로 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연결된 걸로 사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뭐 채무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어떤 뭐 연끌, 빚투족 구제
뭐 소상공인 비탄감, 아까 말씀하신 그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게 특정 계층에 대한 이제 초기 부담을 덜어줘서 그야말로 사회면으로 가는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논란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어떠세요? 그럼 지금 이제 앞뒤로 따져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사실은 괜찮다 이런 연결도 될 것 같고 또 아닌 논리도 있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제가 오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근데 이런 겁니다. 예. 제 얘기를 전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예상됐던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가 커다란 리스크고 예. 그리고 이런 식의 대책이 사실은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요. 몇 년 주기로 계속 나왔어요. 나왔죠. 네. 안심전환대출도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요. 비슷한 정책 예전에도 나왔었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또 할 필요가 없지 없겠죠.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령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가계가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을 낮추어 줄 수 있죠. 그런데 대출 이자 부담이 뭐 적게는 0.5%포인트, 뭐 많게는 뭐 1%포인트, 2%포인트 낮아진다라고 해서 정말로 어려움에 빠질 상황이었던 분들이 빠지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더 포커싱되고 보다 더 많은 지원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나왔던 대책들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고요. 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잘 따져보면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금전 대차 거래 계약입니다. 누가 돈 빌리라고 해서 빌리신 게 아니잖아요. 네. 금융기관 보고 돈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준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러면 사실은 빌려가신 분들의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인 거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갖기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도대체 왜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가? 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몇 가지 타당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저분들을 안 도와주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아서 금융 시스템이나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어. 그럼 도와주는 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시스템이나 시장 전체를 흔들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경제가 그것 때문에 위기에 빠질 거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이건 역시도 이렇게 너무 쉽게 빨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 몇 가지에 해당이 되면 비탄감, 이자 낮춰주고 그러면은 그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럼 나는 열심히 일해서 뒤를 갚았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지? 저 사람들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시스템적인 해법은 무엇이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지만 매크로 문제의 해법은 사실 마이크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세요. 돈을 왜 빌리셨어요? 얼마나 빌리셨어요? 지금 직장은 있으세요? 건강하세요? 장애가 있지는 않으세요? 소득은 어떠세요? 이런 걸 따져봐서 이분은 좀 금리 약간 낮추어주거나 약간 비탄감해줘도 또 빌리거나 또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해법을 내놔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디로 오라고 하셔야 되느냐. 사실은 있습니다. 기관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이런 데로 가서 이미 있는 제도적인 절차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정말 그게 필요한 분들은 셀렉션해서 선별해내서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회생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고